모나코를 떠나 동쪽으로 달렸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게 다시 프랑스 국경선으로 들어왔고 이어지는 풍경은 단순하지만 장관입니다. 오른쪽은 지중해, 왼쪽 산 언덕은 올리브 과수원의 연속입니다. 도로는 다리와 터널의 반복입니다. 30분 정도 달리면 프랑스 국경을 지나 이탈리아에 들어섭니다. 국경에 들어서자마자 가요제로 유명한 산레모가 나타납니다. 산레모는 커피 머신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산레모를 지나 달리는 도로 풍광은 아름답습니다. 가족여행이어서 산레모를 방문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2시간 운전 후 이탈리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유를 하고 간단한 음료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기계로 내리는 카페 아메리카노 맛은 평범함 그 자체였습니다. 다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이탈리아 커피의 도시 토리노입니다. 이곳도 주차는 전쟁이고 지옥입니다. 호텔은 찾았지만 주차장을 찾는데 30분 이상 헤맸습니다. 호텔 체크인 후 혼자 주변의 유명 카페를 찾았습니다. 밤늦은 시간입니다. 19세기에 문을 연 카페 산 카를로, 아쉽게도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카페 토리노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노숙자도 많고 혼자 걷기에는 무서울 정도로 치안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결국 호텔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아침 룸서비스로 제공된 식사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음식은 신선했고 조리 상태도 최고였고 담긴 그릇은 품위가 넘쳤습니다. 저절로 카메라에 손이 가는 기품 넘치는 차림이었습니다. 주문한 이탈리아 카푸치노, 정말 부드럽고 향이 넘쳤습니다. 어제 밤의 실망감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함께 나온 디저트, 커피 요거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디저트입니다. 어떤 맛일까요? 이탈리아 커피의 수도 라바짜의 고향 토리노입니다. 처음 본 커피 요거트 어떤 맛일까요? 맛있습니다. 서울우유 커피 우유 맛입니다. 네, 정말 맛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커피 우유 그 맛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체크아웃, 담배 가게에서 표를 사고 트램을 탔습니다. 행선지는 이탈리아 대표 커피 브랜드 바로 라바짜 본사입니다. 1895년 토리노에서 루이기 라바짜에 의해 설립된 이 회사는 현재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커피 원두 업체입니다. 연 매출이 3조 원 정도 됩니다. 이탈리아 가정 80% 정도는 라바짜 원두를 사용할 정도입니다. 10분 만에 도착한 라바짜 본사는 토리노에서 본 가장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본사 옆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라바짜에 박물관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일반적인 커피 박물관은 아니고 라바짜 브랜드 박물관 얘기는 합니다. 기념품 샵에서 입장 티켓을 구입한 후 들어간 라바짜 박물관, 정말 잘 만들어진 기업 박물관입니다. 진열품 수준과 설명문 수준이 최고였습니다. 관광객 연령층이 매우 다양했는데 어린아이들이 많은 것이 신기했습니다. 전시 테이블에 입장 시 준 에스프레소 잔을 올려놓으면 불이 들어오고 설명문이 나타납니다. 매우 관객 친화적인 박물관입니다. 커피 잔에 빠지는 경험도 합니다. 관람이 끝나면 소속 바리스타들이 직접 내려주는 다양한 커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 테라로사 박물관, 화천 산천어 박물관 등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커피 박물관에서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곳에서 맛본 에스프레소는 거의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향도, 맛도 깨끗함도 비길 데가 없이 좋았습니다. 바리스타들과 나누는 대화도 즐거웠습니다. 한국 커피 문화를 설명하고 이탈리아인들의 커피 취향 이야기도 듣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가져간 한국 커피를 선물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기념품 샵에 들렀습니다. 각종 커피 원두, 커피 관련 용품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샵입니다. 아쉬움을 남긴 채 라바짜를 나와 다시 트램을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과일 시장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일단 내렸습니다. 과일값이 무척 쌌습니다. 과일을 좋아하는 우리 가족 모두 한 가지씩 좋아하는 과일을 담았습니다. 메론, 체리, 블루베리, 레몬, 패션프루트. 무거울 정도였는데 가격은 불과 2만 원 정도였습니다. 다시 트램을 타고 5분
주차장 근처에서 하차했습니다. 카페 토리노 앞에 왔을 때 아들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없다. 내 지갑. 우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현금 지갑이 사라진 것입니다. 나의 백팩을 보니 지퍼가 열려 있었지만 충전 케이블밖에 없어서인지 그대로였습니다. 트램에 사람이 많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조심을 했음에도 당한 것입니다. 우울한 기분의 카페 토리노 방문 계획은 취소하고 곧바로 주차장에서 차를 픽업하여 출발했습니다. 북으로 달립니다. 2006년 제20회 동계 올림픽이 열렸던 도시 토리노를 출발해서 1924년 제1회 동계 올림픽이 열렸던 프랑스 몽블랑의 샤모니로 향합니다. 이탈리아 북쪽은 알프스 산맥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베네치아로 내려오며 바라봤던 바위산도 장관이었는데 토리노에서 몽블랑으로 가며 만나는 눈 덮인 산들도 정말 멋집니다. 2시간 정도 달리다 국경 근처에서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간단한 간식과 함께 카푸치노를 주문했습니다. 라바짜 원두로 내려준 카푸치노 역시 맛있었습니다. 눈 덮인 산을 수없이 지나고 넘다 보니 국경선입니다. 이탈리아 국경선은 여권을 보여주니 바로 통과. 프랑스 국경선에서는 입국세를 받습니다. 50유로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몽블랑 지역 여행자들에게 부과하는 환경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경을 통과해서 몽블랑 가까이 이르자 정말 설국입니다. 샤모니 북쪽에 있는 호텔에 도착하자 날이 저물었습니다. 창밖으로 몽블랑이 보이는 방에 체크인을 하고 저녁을 먹으러 나갑니다. 아뿔싸, 샤모니 시내 주차는 정말 어렵습니다. 미리 공공주차장을 확인하지 않고 나간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결국 테이크아웃으로 튀르키예 음식을 사들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일정이 기대되는 매우 설레는 밤이었습니다. 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니 창밖으로 몽블랑이 펼쳐져 있습니다. 장관이죠. 호텔에서 조식과 함께 마신 커피는 다시 프랑스 커피 그 맛입니다. 식사도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샤모니 시내에 차를 세우고 몽블랑의 두 번째 봉우리 에귀드 비디 해발 3,842m까지 오르는 케이블카에 탑승했습니다. 2000m 지점에서 한번 갈아타고 오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몽블랑의 겨울 풍경은 정말 장관입니다. 그런데 정상에 오르니 추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사진 몇 컷 찍자마자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초등 아들이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나머지 가족들도 조금씩 호흡에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카페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와 초콜릿으로 기운을 차려야 했습니다. 몽블랑에서 마시는 카푸치노 어떤 맛일까요? 어지러지한 맛입니다. 정말 따뜻했습니다. 커피는 위안의 음료라는 말이 떠오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서둘러 내려오는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내려오며 만난 몽블랑 전경도 기억에 남을 장면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몽블랑에서 스키를 즐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모두 컨디션이 좋지 않아 포기하고 점심 식사를 스키 리조트에서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많은 스키 리조트 중에서 샤모니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레 우슈 리조트를 선택했습니다. 레스토랑은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였고 스키 손님도 거의 없는 썰렁한 분위기였습니다. 눈 덮인 카페에 들어가 점심 식사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친절한 직원 덕분에 즐겁게 점심 식사를 마쳤습니다. 생수를 병째 무료로 주는 프랑스 카페는 처음이었습니다. 레 우슈를 나와 북쪽으로 차를 몹니다. 향하는 곳은 스위스 몽트레이입니다.